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가 남은 2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할 딕셔너리입니다. 자, 딕셔너리.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점프 투 파이썬에서 딕셔너리 자료형 한번 열어보시고요. 딕셔너리라는 말 자체는 사전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사전. 사전이 어떻게 생긴 모양이냐면 보통은 이런 느낌이죠. 약간 단어 그리고 뜻 이런 느낌. 자, 어떤 단어가 있을 때 반드시 이 단어는 뜻이 존재해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딕셔너리에서 나오는 개념이 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value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딕셔너리 딱 사전을 딱 펼쳐봤을 때 여기 지금 보면 무슨 단어에 그 옆에 바로 뜻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딕셔너리 안에 들어있는 이 원소들은 키가 있으면 반드시 value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딕셔너리에서는 원소 자체는 키와 value, 쌍으로 이루어진 구조다라고 합니다. 모양 자체 보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모양만 봤을 때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얘도 중괄호가 나오죠. 자, 우리 파이썬 테스트 3번을 만들게요. 3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리스트는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원소 1, 2, 원소 2, 원소 3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튜플. 튜플은 리스트랑 비슷한데 괄호를 친다. 하고 그 다음에 셋이었죠? 셋은 중괄호를 친다. 그런데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치긴 치되 챙겨먹은 게 키, 값, 키, 값, 키, 값. 이렇게 키와 값 쌍으로 원소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키와 값을 구별해주는 구분자가 바로 요 콜론이다. 요거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물론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코드를 보면은 이 넷 중에 적어도 한 개는 꼭 들어가 있거든요. 최악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보고 어쨌거나 딕셔너리부터 한번 딕셔너리를 정리를 해보면 키. 자, 키의 역할. 우리 검색 키워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값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도구, 보조 장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키를 통해 값을 찾는다. 그러니까 검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그다음 값, value입니다. 얘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데이터. 그래서 키를 통해서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이제 그런 데이터를 말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 잘 감이 안 나요.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저장을 할 거야. 물론 이건 쓰지 마시고 보시기만 하세요. 홍길동, 이름 홍길동, 나이 15세, 그 다음에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그 다음에, 전화 연락처, 이런 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얘는 셋 말고 리스트를 써봅시다. 자,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저장할 때 물론 리스트나 튜플이나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사람 입장에서 이름은 0번 칸에 있고 나이는 1번 칸에 있고 주소는 2번 칸에 있구나라는 걸 개발자가 다 기억을 일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딱 15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도 얘가 왜 15인지 모르죠. 그쵸? 아까 저는 이게 나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 나인갑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딱 요것만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딱 요 코드만 딱 봤을 때는 15가 왜 들어가지? 한단 말이에요. 저게 몸무게인가? 나이인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또 딕셔너리가 해줄 수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임은 홍길동. 자, 그리고 중괄호로 바꿔야 되겠죠? 응. 네임은 홍길동.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써주시면 돼요. 에이지 15. 그 다음에 어드레스 서울시 강남구. 그 다음에 캐리라고 할게요. 연락처. 연락처는 010 모시기. 그러면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가 돼서 총 4개의 원소를 가진 딕셔너리형이 됩니다. 그러면 딱 이제 여러분 딱 봤을 때 느낌 오는 거야. 그쵸? 여기서 얘는 연락처고 얘는 뭐 주소고 얘는 에이지고 이런 거를 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이제 보기 좀 안 이쁘니까 여기 중간중간 엔터를 좀 칠게요. 이거는 뭐 선택사항인데 보통은 저는 이렇게 엔터를 좀 많이 쳐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 이제 값을 하나하나 꺼내 볼게요. 자, 아까 셋은 인덱스가 없긴 했었지만 튜플 그리고 리스트는 인덱스가 있었어. 0번, 1번, 2번. 그런데 이제 딕셔너리 또한 셋처럼 인덱스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0번, 1번, 2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 쓰기 싫어서 쓰는 게 또 딕셔너리기도 하죠. 0번, 1번, 2번을 쓰기 싫어서. 그래서 여기다가 자, 프린트를 하는데 뭐 일단은 person 1 자체를 한번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person 1의 name이라는 키를 가진 원소를 보여줘 해가지고 이렇게만 해주면 얘가 홍길동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밸류를 찾기 위한 보조 장치다. 이 키를 통해 값을 찾는다라는 얘기가 바로 요겁니다. 네. 그 사용 방법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값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age에다가는 person 1에 뭐 20 이렇게 저장해도 되지만 person 1에 뭐 더하기 1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누적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되나요?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나이 변경 후 해가지고 여기에 A person 1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도 꺼내볼 수 있고 수정도 가능하고 그랬을 때 수정이 되는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소를 새로 추가할 때, 그쵸? 막 우리 아까 막 add 쓰고, 뭐 append 쓰고 막 했었는데 이 딕셔너리는 원소를 새로 추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이트, 신장은 뭐 170.5 뭐 이런 것도 넣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신장 추가 후 또 살펴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저기 옆에 보시면 height라는 새로운 원수가 추가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렇고 네, 이렇게도 보고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얘도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자,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네임에다가 내가 고길동이라는 걸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네임 이제 고길동 이 녀석이 추가가 된다기보다는요. 즉 네임이 두 개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네임이 두 개로 존재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요 네임이 고길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있어요. 여기서 값 자체는 중복이 가능해요. 그쵸? 여기 age 이런 거 16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몸무게도 16 이런 거 그쵸? 이런 이제 값 자체 이러한 값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값이 들어가 상관없어요. 단 키는 중복 불가입니다. 그래서 동명의 키가 여러 개 있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 딕셔너리가 사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물론 자바나 C++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걔네들도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C++에서 STL의 이해가 있죠.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죠.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보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웹이라면 그 무조건 요러한 모양의 구조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제이슨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제이슨이 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이 키랑 밸류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러한 자료 구조를 보통 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맵 구조를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식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제이슨은 웹에서 엄청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웹 보안을 하시면은 제이슨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걔 모양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꼭 봐두시면 좋죠. 굉장히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100%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 딕셔너리의 기본적인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또 이제 반복문이에요. 여기에 반복문이 나와 있을까? 한번 봅시다. 쭉 읽으면서 내려오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서 여기다 또 팁을 하나 적어 드려야 되죠. 자, 키는 보통 정수형 아니면 문자열형을 사용합니다. 실수도 아마 될 거예요. 실수가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왜 있는지도 모르지만 10.1에다가 얘가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10.1이라는 아이고 이거는 빠르게 쓸게요. 다시 지울 거니까 여기서는 10.1이라는 키를 가진 10이라는 원소가 잡히더라. 뭐 이런 것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분리는 안 될 거예요. true에 100을 얘 되나? 되네. true. 아 그렇네요. 얘가 원시 자료형 데이터는 되나 보다. 그러면 요거 한번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키가 될 수 있는 자료형은 정수형, 숫자형, 그 다음에 뭐 불형, 그 다음에 문자열형 되지만 리스트형 같은 열거형 타입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죠, 그쵸? 의미도 없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요 리스트를 키로 가진 10을 찾겠다. 이게 애초에 말도 안 되고 사용을 해봤자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건 에러가 나요. unhashable type이라고 하네요. 리스트는 이 키가 될 수 없다. 원래는 해싱을 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이지만 해싱은 뭐 우리가 지금 볼 건 아니라서 어쨌거나 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는 보통 정수형 아니면 문자열형을 사용을 한다. 근데 보통 정수형 쓸 거면 리스트를 씁니다. 왜냐면은 얘가 우리가 이거를 0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는 0번 키를 가진 10이라는 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사용을 할 때도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쓸 거면 리스트를 쓰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그냥 문자열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보통 키로 많이 사용을 해요. 정말 간혹가다 정수형을 쓸 때도 있긴 해요. 간혹가다. 근데 그거는 이유가 조금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뭐 값은 여기다 쓸까? 값은 모든 자료형 가능입니다. 모든 자료. 여기다도 써놓을게요. 여기다가는 숫자형, 문자열형, 불형 가능.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리고 그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점프 투 파이썬에 좀 가서 딕셔너리쌍 추가하기. 여기서 쌍은 그 키밸류, 키와 밸류 그 원소를 말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건 아까 우리가 배웠죠. 아까 우리 왜 하이트 넣어봤었어요. 이거 추가였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게 있습니다. 삭제는 de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요. del이라는 거, delete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얘는 그냥 무조건 다 삭제할 수 있다. 얘가 변수도 삭제할 수 있고, 리스트의 원소도 삭제할 수 있고, 아니면 리스트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그쵸. 이건 아까 봤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도, 아까 했던 얘기. 그래서, 키는 고유한 값 중복 안 된다. 그 다음에 키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값이 덮어 씌워진다. 홍길동이 고길동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에 리스트나 튜플 같은 이러한 열거형 타입을 여기 튜플은 키로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네. 몰랐네요. 그래서 리스트는 쓸 수 없다. 물론 튜플만 될 거예요. 튜플은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렇네. 요건 안 되고 얘가 만약에 괄호로 이렇게 딱 묶여 있었다면 되겠네. 그렇네요. 저는 근데 튜플을 키로 넣는다. 물론 용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걸 활용해 보면 좋긴 하겠다. 저는 몰랐네요. 그래서 키가 변하는 값인지 변하지 않는 값인지에 달려있다. 요 얘기 굉장히 키포인트. 그래서 튜플 자체는 값 수정이 안 되는 열거형 자유형인데 이 경우에는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키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근데 리스트나 뭐 셋, 딕셔너리 이런 것 자체는 이제 키 값이 될 수는 없겠네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관련 함수들. 자, 딕셔너리 생성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없나? 우리가 이것도 한번 이제 거의 다 배웠으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리스트라는 거 있었고 셋이라는 거 있었고 튜플이라는 자료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뭔가 비어있는, 그쵸? 빈 리스트, 빈 셋, 빈 튜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딕셔너리의 경우에는 딕트라고 합니다. 딕트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리스트는 이렇게 그냥 아무 원소가 없는 비어있는 그냥 대괄호 셋만 넣어주시면 되고 셋도 마찬가지로 셋은 요거죠? 잠깐만요. 이거 헷갈리네. 잠깐만. 딕셔너리는 아마 이게 되나? 죄송해요. A, D, D, A, 100. 아, 이거 자체는 딕셔너리로 잡히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여기서 set, set은 set.add 10. 그렇네. set 얘가 기본적으로 그렇네요. 얘는 이렇게 잡으면은 딕셔너리로 잡히는구나.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그쵸. 다른 것들은 그런데 이게 셋이랑 딕셔너리랑 중괄호가 겹쳐가지고 얘가 컴퓨터가 알아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무조건 딕셔너리로 만들어지네요. 얘는 없다고 쳐야지. 보통 얘는 그래서 이 명령어가 따로 나왔나 봐요.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셋이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A에 10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콜론이 들어가면 딕셔너리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빈 딕셔너리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런 개념이 있어요. K 해가지고 펄1점 키즈라고 해주면 프린트에서 키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키의 타입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키즈라고 하는 거 명령어 자체는 말 그대로 키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PER1에 들어있는 현재 모든 키를 하나 리스트 형태로 돌려줘, 알려줘 라고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이제 키즈인데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녀석의 자료형은 엄연히 따지면 리스트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딕셔너리 키즈라는 리스트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랑 되게 비슷한데 엄연히 따지면 자료형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키에다 이번에는 values를 한번 values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값만 보여줘. 얘도 리스트랑은 굉장히 비슷한 형태지만 조금은 다른 딕셔너리 values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pr.1 values keys 그 다음에 클리어도 있네요. 모든 원수 삭제 그리고 카피본 만드는 거. forum keys 얘는 제가 안 써봤어요. get get은 필요 없습니다. get은 몰라도 돼요. 그다음 items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다른 건 안 봐도 되는데 자 아이템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일단 한번 i라고 해볼까요? pr1.items 해놓고 프린트해서 i 해보시고요. 얘도 보는 김에 타입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요 마지막 두 줄이죠. 지금 보니까 요렇게 나와요. 이번에 자료형, 이 녀석의 결과 자료형은 딕셔너리 아이템즈라고 하는 형이고요. 근데 뭐 이거는 말고 내용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른 것들은 제가 이 녀석은
엄연히 조금 리스트랑은 다르지만 리스트랑은 비슷한 형태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대괄호 요거 때문에 인덱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덱스. 그러니까 얘도 지금은 우리가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이렇게 0번, 1번, 2번 이게 있어요. 있나? 아 잠깐만 이것도 헷갈리네. 뭐 그냥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아이템즈 같은 경우에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잘 보시면 지금 이 리스트, 거대한 리스트 안에 얘가 튜플 형식으로 각각 키밸류 쌍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일단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확실하게 좀 잡고 넘어가야 될 게, 얘가 리스트면 0번 이게 접근이 되는지, P에다가 아예 0번 한번 해볼게요. 안 될 것 같다? get을 써야 될 것 같네. I 점? 잠깐만요. 그러니까 열거 타입이라서 반복문으로만 써야 되나 보다. 그렇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포문을 바로 들어가 버립시다. 어떻게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물론 이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 자체를 가지고 전체를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 요 반복 처리를 통해서 이 녀석들을 하나하나씩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리스트나 튜플, 셋도 반복문을 쓸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딕셔너리도 반복문을 쓰는데요. 이 반복문 쓰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아이템즈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요거 기억하시나요? 잠깐만요. 튜플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튜플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 하면 이거는 A에다 1 넣고 B에다 2 넣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엄연히 따지면은 이 좌측에 있는 항은 우측이네요. 한 얘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가 튜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튜플의 0번째 칸이 A가 되는 거고 2번 칸, 1번 칸이죠. 1번 칸이 B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모양을 우리가 예전에 잠깐 봤었는데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여기서 반복문을 통해서 이 녀석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낼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얘네들, 자, 얘네들을 넣어야 되는 변수 하나. 그리고 얘네들, 고길동, 뭐 16세 이런 것들 얘네들을 넣어야 되는 변수 하나 해가지고 포문을 돌릴 때 변수가 2개가 필요합니다. 오, 키 V라고 할게요. 해놓고 여기에다가 in person 원점 items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여기가 키는 k 그다음에 값은 v 해주면 얘가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를 하나하나씩 탐색을 합니다. 한 세트 한 세트씩. 그랬을 때 이 앞에 자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얘네들 이렇게 딱 순서대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는 밸류 부분 V에다가는 밸류 값들이 쫙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물론 다른 방법도 많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키즈를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를 해보면 키는 K고 밸류는 어떻게 하냐? 밸류는 PR1에 K 이렇게 K 이렇게 해주시면 해당 키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결과는 똑같아요. 이 부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고 그 다음 get이 요거랑 똑같아요. 잠깐만.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쵸? 얘가 요렇게 우리가 아까 방금 사용했던 방식으로는 얘가 없는 원소를 찾으면 그쵸? 없는 키를 내가 찾았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밸류를 하나 꺼낼 건데 PER1에서 예를 들어서 ADDR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없는 키. 아예 생뚱맞은 키를 넣어버릴까요? 아, 뭐 성별. 근데 우리가 성별은 따로 뭐 저장을 안 했잖아요. 이랬을 때 내가 출력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이제 그 키 에러, 없는 키이기 때문에 키 에러라는 게 발생을 해요. 젠더라는 키가 없다. 이때 얘는 에러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v.v에다가 per1.get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주면 이때 여기에 젠더를 넣는 거예요. 키 이름 넣어주면 이때는 얘가 none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러는 안 난다라는 거예요. 에러는 안 나는 대신 에러 대신 none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none은 얘도 엄연히 따지면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none. 그러니까 널 같은 거죠. 널이랑 똑같죠. 그래서 널을 파이썬에서는 none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거나 얘는 이 키에 해당하는 값은 없다라는 의미로 none이 리턴이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는 사실 에러가 터지면 프로그램이 그 순간부터 종료가 돼버리거든요. 런타임 에러라서. 그래서 프로그램이 중간에 꺼져 버리는데 얘는 그거는 최소한 막을 수는 있어요.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끝까지 유지된다. 여러분 편의상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키를 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age를 찾고는 싶어요.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보고 싶어. 물론 이제 우리가 get age 해주면 되긴 하지만 만약에 이 age가 있으면 출력을 하되 age가 만약에 없으면 뭐 새로 값을 입력받자 뭐 이런 걸 해보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게 if문을 써가지고 근데 우리가 아직 이거를 안 배웠죠. 빌트인을 아직 안 배웠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한번 봅시다. if 만약에 vin v가 아니라 age in per1 그러면은 age는 있다. else 그러면은 age는 없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특정 키를 통해서 내가 값을 뽑아보고는 싶은데 그 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잘 못하겠어. 확신할 수는 없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물론 get을 쓰셔도 돼요. 이거를 그대로 get 버전으로 한번 좀 바꿔보면 per 1.get age가 none이 아니면 그죠? none 아니면 있다. 얘는 없다. 근데 여기서 얘가 노란 줄이 이제 채워지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리 말씀해 드리면 넌과 동등 비교를 할 때 넌과 같니? 넌이 아니니? 해서 넌이랑 같다 다르다를 비교를 할 때는 보통 is를 써요. is가 이게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같다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되냐면 같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is not none이에요. 이러면 노란 줄도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면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언어와 가깝죠. 그래서 이거는 좀 오히려 더 읽기가 쉬운 코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제 첫 번째 봤던 방식 쓰셔도 돼요.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여기서 만약에 없는 거, 젠더. 젠더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없고. 왜? is not none. 아, 여기 젠더를 안 넣네. 아니, 둘 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딕셔너리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래서 마지막 3교시 동안은 계속 문제를 풀 거예요. 딱 한 문제를 풀 겁니다. 이거 다 하신 분들은 집에 끄시고 집에서 쉬셔도 됩니다. 요거를 거의 이제 우리 여태 배웠던 거 총정리 문제. 자, 이건 못하면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여기서 학생 5명의 정보를 기록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구성 요소로는 name,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 다음에 평균 점수, 그 다음에 등급입니다. 번호도 할까요? NO, 넘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각각 뭐 학번.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여러분 아실 것 같고, 국영수, 평균 점수, 얘는 등급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이번에는 딕셔너리랑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섯 명의 정보는요. 자, 이 중에서 name, KOR, ENG, MAT는 사용자한테 인풋으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총 5명어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넘은 그냥 순차적으로 1, 2, 3, 4, 5로 잡힙니다. 잡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평균값이죠. 평균은 입력받은 국영수를 가지고 로 계산한다. 그 다음에 그레이드도 마찬가지로 그레이드 학점이죠. 등급이죠. 자, 등급은 에버리지 기준으로 A, B, C, D, F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이걸 조금 응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문제를 할 것이냐 두 번째 문제를 할 것이냐 고르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전체 결과, 전체 정보 출력,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학생의 학번과 이름과 평균을 출력하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거를 메뉴로 만드는 거예요. 1번을 선택하면 학생 등록이고요. 2번을 선택하면 모든 정보 보기. 3번 검색하기. 학번으로 검색. 4번 4번은 이름으로 검색해 볼까요? 그 다음에 1등 점수 보기. 그 다음에 0번 존중하기. 얘도 검색 기능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학번을 이름을 입력받아서. 이건 어렵다. 2번 문제 만들어야 되겠다. 요렇게. 자, 문제 1, 2번 중 책 1. 문제 2번이 어렵고요. 물론 문제 1번도 어려워요. 문제 1번은 뭐가 어렵냐면 얘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학생의 학번. 요거 어렵죠. 자, 힌트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문제 모두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딕셔너리 일단 있어야 돼요. 딕셔너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의 딕셔너리에 지금 이러한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느낌. 너문 1번. 그 다음에 네이무, 뭐 홍길동.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S1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한 학생이잖아요. 우리 5개가 필요해. 5개가 필요하면 이게 총 5세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S2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주면 또 뭐예요? 반복 처리를 못해.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5명 입력치를 매번 해줘야 되는데 그 인풋을 일일이 써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그래서 반복 처리를 하려면 얘네들이 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요렇게 하고 콤마 약간 요런 식으로 가야 돼요.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5세트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줘야 반복문도 구현이 되고 딕셔너리로 값을 조회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메뉴 구현하는 요 틀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틀. 자, 일단은 이거는 잠깐 안으로 넣고 리스트 하나 만듭시다.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메뉴라고 하는 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출력을 하고 여기서 사용자가 만약에 1번을 선택했어. 그러면은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뭐 학점을 국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싸르륵 받고 이제 그 학생이 그대로 리스트에 담겨 있는 들어가는 이제 그런 순서인데 얘가 학생 등록을 하고 나면은 또 다시 메뉴가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학번으로 검색해. 뭐 학번 2번 검색했어. 그럼 2번 학생에 대한 정보가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 기능이 끝나면 다시 또 메뉴가 실행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종료하기 누를 때까지. 그래서 사용자가 종료하기를 선택해야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는 동안은 계속 중간중간 메뉴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복문을 쓸 거예요. while true.
해서 요 문장 있죠. 요거 메뉴라는 문장에다가 자, 이거 쌍따옴표 세세트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는 얘는 이렇게 해주면 요 화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프린트를 해줄 건데 일단 메뉴를 먼저 딱 보여줘요. 지금 여기서 주의사항이 요 문자열은 들여쓰기가 안 되는 게 이뻐요. 들여쓰기를 해도 되는데 들여쓰기를 하면 모양이 요렇게 나오니까 요렇게 나오니까 안 이쁠 거거든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빼고 하지만 나머지 문장들은 Y문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들여쓰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주면 무한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여기에서 입력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럼 프린트를 할 게 아니라 유저 셀렉트라는 이름으로 인풋을 통해서 입력을 받도록 합시다. 근데 뭐 숫자를 입력 받을 거니까 저는 int를 씌울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실행을 해보면 잠깐만요. 여기다가 입력 땡땡 써야 되겠다. 입력 땡땡 다시 여기서 1번 입력했어. 그래도 또 메뉴가 나오죠. 2번 입력했어. 그럼 중간에 또 뭔가 일을 하고 또 메뉴가 뜰 거고 5번 입력했어. 얘도 또 5번에 해당하는 기능 실행하고 또 메뉴가 뜰 거고 그 다음에 종료를 입력하면 멈추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if 만약에 select가 0이니 그러면 뭐 해라? 브레이크 해라. 뭐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해놓고 브레이크를 해라. 그 다음에 elif 그렇지 않으면 select가 1이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생 한 명을 등록하는 거예요. 맞고 저 빈 리스트 여기서는 이제 요 st가 되겠죠? st에 추가. 근데 지금 아직 구현이 안 됐으니까 패스로 둘게요. 그 다음에 elif 이번에 select가 2번이 이 모든 정보 보기 그쵸? 그냥 모든 학생의 모든 정보. 얘도 아직 구현 안 됐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select가 3번이니 그러면은 얘는 학번을 입력받고요. 해당 학생의 모든 정보 출력. 얘도 아직 구현 안 됐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2번에는 이름이죠. 4번. 이름 입력받고. 해당 학생의 모든 정보 출력.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모두 출력합니다. 그냥 다 출력. 동명이인을 이렇게 하면 말이 헷갈리죠. 해당 여러 명 학생 출력 해주고. 자, 인덴테이션. 얘가 잠깐만요. 왜 인덴테이션이 8줄이 되지? 어쨌거나 그 다음 마지막 셀렉트가 5번인 경우 1등 점수 보기죠. 얘는 모든 학생의 에버리지 중 최대값을 찾아서요. 해당 학생의 이름을 출력합니다. 그 이름 평균 그쵸? 학번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아직 구현 안 됐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else 마지막에 있는 게 좋아요. 얘는 잘못됐네. 다시 입력하세요. 이렇게. 네. 자,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요. 이 패스라는 부분을 지우시고 다 다른 걸로 여기에다가 이제 해당 기능을 채워 넣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